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수준이 참 처참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이 체포된 후 권성동은 윤석열 체포에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은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은 제 오랜 친구였다며 어젯밤에는 너무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자책과 함께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의 감정 표현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권성동은 윤석열을 정말 친구처럼 생각하고 정이 깊지만 윤석열은 권성동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하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눈물까지 보일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윤석열과 권성동 사이의 관계에 온도 차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권 원내대표에게도 여러 차례 직접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체포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드러난 혼란과 감정적인 갈등은 현재 당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던 권성동마저 윤석열에게 뒤통수를 당해 얼얼한 상황인데요. 이에 윤석열 변호인단 역시 윤석열의 속마음을 다 알아버린 이상 더 이상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술 좋아하고 남욕하기 좋아하던 윤석열이 당장 상황이 터지자 모두 등 돌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윤석열의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정치 좀 잘하자 채널이 신속한 보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는데 공수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였고 이어 구속영장이라는 정치적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망신 주기에 혈안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는 부패 범죄의 수괴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에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하더니 막상 대통령 체포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인면수심이고 소름이 끼치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떤 나라에 떨어질지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참담합니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당이 처한 현실 정말 냉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 외환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그런 심정입니다. 부디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을 깊이 살피셔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 분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조속히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시민을 다치게 한 데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의원들보다 국민들께서 더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벌어진 참담한 일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컥한 권성동 인간으로 해선 안 될 일. 네, 내란 특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여당 차원의 이 특검법 논의를 하는 것을 두고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라면서 이 감정이 복받친 듯 20초 가량 말끝을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오랜 친구고, 그래서 어젯밤에는 너무 괴롭고 내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꼈다라고도 했습니다. 의원총회 결과 국민의힘은 이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외환죄, 내란 선전죄 등을 이제 뺀 법안입니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최악의 법안보다 차악의 법안이 낫다는 생각이라는 건데요. 사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어제 관저로 찾아간 여당 정치인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오열을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이 35명 정도로 1차 집행 때 모였던 45명보다는 좀 적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 회의에서도 이 공수처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가 계속됐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스스로 민주당의 부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해온 데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헌법재판소까지 겨누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먼저 권성동 의원의 울컥에 대해서는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반응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왜 이런 공개적인 울컥의 모습이 나왔다고 보세요? 좀 잘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폭주할 때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핵관이지 않습니까? 뭐 원조죠. 한때는 나는 윤핵관에서 빼주세요도 뭐 말했다는 설이 있는 분인데 가가지고 윤석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빌면서 얘기하지 그랬습니까? 뭐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 뭐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죠. 고도의 계산이다. 뭐 고도의 계산까지 뭐 얘기할 일도 아니고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눈물 흘리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 흘릴 상황인가요? 눈물 흘릴 상황이죠. 내란 특검 발의.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 그 뭐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해석들이 많이까지는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저는 그거 좀 앞서가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헤어질 결심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제가 볼 때는 그럴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네. 월요일 날 의원총회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내란 특검을 발의합시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애초에 내란 특검 발의 얘기가 애초에 왜 나왔냐? 뭐 다 사실 얘기한 거잖아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네. 김민아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기사화된 얘기에 다 있지 않아요? 내가 지난주에 한 얘기는 기사화가 안 됐으니까. 오늘 기사가 될 거니까 네. 김민아만의 시각을 녹여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기사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월요일 날, 네, 이제 우리만의 내란 특검이 있어야 해. 이 얘기가 애초에 왜 시작됐냐? 예. 민주당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발의한 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다시 국회에 돌아와가지고 재의결 국면에서 이탈표 6표인가로 이게 안 된 거잖아요. 내란 특검? 내란 네. 특검은 2표. 198표. 예. 이탈표. 예. 이탈표가 이 2표 모자라서 안 된 예, 거잖아요. 예, 8표가 돼야 되는데. 예. 그쵸? 네. 이해가 자, 얼른 진행하시죠. 제가 지금 예. 말이 좀 안 맞았네. 제가 예. 산수에 약해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내가 계산 잘못했나? 지금 의심해야 돼요. 네, 잘못할 수가 있어갖고 계산을. 근데 그러면 지금 다시 공이 민주당한테 가서 민주당이 그러세요? 그러면은 자 신속하게 우리가 당신들이 위원이라고 했던 그 추천 문제 야당이 2명 추천하는 거는 문제다라고 해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이 법을 갈아 끼웠습니다. 그 대목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수사 범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라고 해서 그 부분 사실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무슨 뭐 외환죄 문제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런 행위로 바꿨고 예. 뭐 바꿨다기보다는 그렇게 서술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또 비상계엄의 한한 행위로 제한해 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여지를 줄였다. 지금 민주당 주장은 요런 거고 요런 법으로 법사위 통과를 시켜놓은 상황이죠. 예. 그러면 요게 다시 왔을 때 첫째 이게 어쨌든 위헌성을 줄였다. 이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주장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1차적으로 본회의 통과는 될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냐? 왜냐면은 거부권 행사할 때 명분은 위헌성이 있습니다. 이건데 지금 위헌성을 줄였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위헌성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최상목은 그거에 대해서 아닌데요. 아직 위헌적인데요. 근데 애초에 위헌적이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그 추천권 문제 이런 게 핵심이었거든요. 없었잖아요. 위헌성 없앴는데요 하면은 거부권을 행사해 줄 거냐? 이 의문인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 지난번에 원래 이제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특검안이 있거나 또는 이 법안에 이제 위헌성을 제거한 우리의 안이 이제 있고 이래갖고 협상을 했으면은 우리가 찬성되고 그랬을 텐데 그게 안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위헌성이 제거한 안이 지금 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도 재의결 국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 반대를 할 것이냐 장담을 못 하겠다. 이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상황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수면 위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특검안을 내놓고 그러면은 이거 내놓고 협상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안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안이 관철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안을 안 받아줬으니까 상대 안을 우리가 인정해줄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 안에 대해서 반대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월요일 날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게 어려운 설명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끼리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군요. 그런 작전이군요. 그럼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특검을 막기 위해서 알리바이성 특검이 필요합니다. 예. 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영남권 중심으로 의원들이 이건 말도 안 돼. 특검은 안 돼. 우리가 공수처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고 사법부도 못 믿는데 특검을 어떻게 믿니? 이러면서 막 이러고 던지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이건 보수 괴멸법이야 이러면서 그다음에 갑자기 김대식 의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김상욱 일로 와 이러면서 김상욱 의원 정치 잘못 배웠어. 나한테 이제 형이라고 하지 마. 이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네. 이 국회의원들이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이
특검 두 글자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만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법이 지금 계산법이 특검 막으려면 특검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국은 개별적으로 국힘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만나고 해가지고 그래도 해야 돼요 설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만의 특검법 발의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기 강성 지지층들이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당당하게 웃으면서 자 우리만의 특검법으로 한번 특검 막아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울어야죠. 내가 정말 대통령 사랑하는데 정말 대통령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가 미워서 이러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면 특검 내가 해야 됩니다. 울면서 하는 거죠 이거. 엉엉엉엉. 그러니까 우는 거죠. 엉엉까지는 아니었고 울컥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긴 그냥 하던데요. 눈물이 안 나올 거야 아마. 권성동 의원이 좀 나름 솔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눈물도 좀 솔직하면 잘 안 나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키워드 얼른 짧게 해볼까요? 제가 눈물 흘리는 그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뭐죠? 약간 구역질하면 나옵니다. 눈물. 억지로 구역질하면. 네. 오늘 기사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으면 이제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말씀 아까 하셨죠? 네, 위원님, 아직은 없고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헌재와 사법부 판단이 있고 나서도 의견을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월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예. 확인하는 차원인데 위원장님 그냥 편하게 그거는 들으세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뭐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요, 또 편하게 들으시고 제가 질문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 지금 질문하셔서 내란에 대해서 그런데요.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질문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그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 확인하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심 판결에 대해서 판결로서 일단 존중은 합니다. 판결로서 그것이 존중. 상급심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네, 또 또 상급심의 판결을 상급심까지 존중을 또 기다려 하고요. 하시는 또 건가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그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자, 일단은 1심 판결 나왔습니다. 예. 자, 조금 더 말씀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정훈 대령의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긴급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박정훈 대령이 그 어마어마한 외압으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1심 판결 난 이후에 여쭤보는 의견입니다. 여하튼 뭐 자, 인권위가요. 대답을 한꺼번에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해당 안건을 소위에서 2차례나 부결시켰습니다. 인권 최후 보루기관이라는 인권위원회인데 박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을 소위에서 2차례나 기각시켰습니다.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하여튼 물론 위원장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기관의 대표로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그때는 고민하겠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면 제가 말하는 건 예. 인권인데 인권위에서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그러니까 윤석열은 헌재 심리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기소 가능성도 높고 체포 영장 발급되었고 지금 구속영장 신청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안건이 만들어졌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진행 중인데 지금 안건 상정이 돼서 긴급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박정훈 대령은 외압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해당 안건을 2번이나 인권위에 요청했는데 지금 1심 판결이 났는데도 사과 못하십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안건화 하셨으면서 지금 안건이랑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의미입니까? 제 의견을 내는 거랑은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과하실 의향 없다는 걸로. 아니, 그러면 나중에 확정 판결이 대한민국 나면은 확정 판결 그에 나야만 대해서 인권 입장이 나옵니까? 아니 그거는요 이미 소위나 이런 데서 결정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확정 판결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그럼 인권위는 판결 난 이후에 아니, 반드시 판결에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해서만 입장을 밝히는 기관이라면 그때 처음에 제가 다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윤석열은 왜 지금 모든 것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시급하게 1월 13일 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논의되고요. 왜 박정훈 대령은 1심 판결이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가만히 못 말씀을 받는지. 드려봐봐요. 지금 알겠습니다. 김용원 그거에 의원님 대해서는 잠깐 나와서 서주시죠.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그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거기는 왼쪽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이는. 단위로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그리고 상관의 명예훼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확인하셨죠? 확인했습니까? 판결문을 읽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할 의향 없다고 하셨는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이거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냐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대답을 누가 썼습니까? 첫 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제가 썼습니다. 자, 이거 왜 거짓말 쓰셨어요?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있는지와 다친 정도에 대한 드러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수많은 언론 보도에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박찬대 위원장께서도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거든요. 왜 거짓말 써서 이렇게 권고의 거짓말을 건 쓴 것이 쓰십니까? 아니고요. 제가 가진 왜냐하면 탄핵안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탄핵 소추안도 있고 기사도 많습니다. 사무총장 파악한 인적 피해 사례는 육골 손가락, 영자, 철거상 10여 명이 부상했고 그리고 6,600만 원 규모의 재산을 있다라고 기사도 나와 있는데 왜 확인 안 하고 이런 거 글쎄 뭐 그런 걸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심각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진단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쓰면 안 되죠.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박정훈 대령 긴급 구제 신청 기각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비상임위원도 기각에 찬성한 사안입니다. 그걸 두고 일방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가십시오, 김용원 의원님. 제가 이제 위원장 대리로서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님,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권력이죠. 공권력,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 침탈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합법적 물리력을 행사하는